네, 미주 한인 유권자연대 김동석 대표님과 함께 나누는 미국 대선 이야기 오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추석 때라 그래서 그런지 네, 뒤숭생숭한 것도 있습니다. 네. 네, 오래됐어도 추석 때 되면은 저 어렸을 때, 네. 그때 그런 그리운 이런 거 많잖아요. 아,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네, 네. 자, 지금 엊그저께 1차 2020년 대선 토론회가 열렸는데요. 다른 어느 때보다 대면 접촉 없는 유세가 지금 유세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 TV 토론회가 더 중요했습니다. 자, 전체적인 평가가 어떠신가요? 사실 4년마다 한 번씩 하는 대통령 선거에 있어서 네, 선거를 한 달 앞두고서는 늘 이 후보 토론회 늘 하는 거였었거든요. 네, 사실 이 후보 토론회는 선거 판세에 그렇게 영향을 크게 주지 않았습니다. 네, 이 후보 토론회를 지켜보는 사람들은 관심이 좀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네. 이미 누구를 찍을까는 결정을 해놓고 음, 자기가 지지하는 후보가 잘하는가 못하는가를 관심 있게 보는 게 이제 그 시청자의 다수죠. 네, 네, 그런데 이제 언급하셨던 것처럼 올해는 좀 특별합니다. 네, 직접 선거 유세가 많지 않고, 네, 그리고 또, 이런 매체를 통해서라도 후보들이 직접 유권자들한테 직접 얘기를 하고 이런 기회가 정말 없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때에 시민들이 관심이 어느 때보다도 좀 컸습니다. 네, 이 후보 토론회를 통해서는 사실 이 후보자들이 유권자들에게, 시민들에게 네, 나는 이러이러한 아이디어가 있고 나는 이런 정책을 가지고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런 거를 듣고서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해보고 그러는데 네, 사실 지난 화요일 날 토론회에서는요. 네. 제가 한 25년 이상 이 정치인들 토론에 아주 집중해서 보고 그랬는데 네. 최악이었습니다. 오죽했었으면은 네, 토론회 전에 이런 얘기들이 있었어요. 네, 예상하고서 네. 19금, 19살 이하는 보지 못하게 하자. 왜냐하면 너무 이승열 저질이라서요? 같은 대통령 후보잖아요. 네. 대통령 후보들이 자기만 못하면 애들이 얼마나 절망을 하고 실망을 할 거예요. 와, 토론이 그런 게 아닌데 우리가 배운 거. 2분을 못 참더라고요. 2분을 못 참고 계속 껴드는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 토론회가 아니고, 네, 근데 지금 토론회가 지난 다음에 아차 이러는 부분들이 있어요. 네, 트럼프 후보는 네, 원래 그랬던 사람이고 네. 그렇게 하려고 작정하고 음, 나왔었겠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들을 많이 하죠. 네, 네, 토론회 한 관전평을 하다 보면은 네, 토론회가 안 됐다. 네, 심지어는 살아있는 미국의 이 저널리스트, 특히 앵커 중에서 네. 최고의 수준을 자랑하는 크리스 월레스가 당황하고서 통제를 잘 하지를 못했어요. 막 목소리 높여고 네. 이 네, 트럼프구나. 사실 조 바이든은 그래도 시민들에게 인사도 하고 네, 자기의 생각을 설명을 하려고 이런 의지가 있고서 자기 순서가 오면 설명을 하려고 그러는데 네. 바이든이 얘기를 못하도록 그냥 앞뒤 없이 그냥 끼어들고서 큰 소리로 그렇게 얘기를 못하게 했잖아요. 네, 오죽했으면은 네, 토론 초반에 네. 너 입 닥쳐라 이런 얘기를 현직 노출처럼 대통령한테 바이든이 예. 네, 일리야, 맨. 이건 뭐예요? 너 입 닥쳐 그런 거 아닙니까? 이거를 어떻게 봤습니까? 계속 그랬어요. 90분 동안에. 그래서 네, 완전평은 트럼프는 역시 트럼프구나. 바이든은 바이든구나. 네, 사실 초점 맞출 거는 네, 바이든에 대한 소문들이 좀 있었잖아요. 네, 고령이고. 네, 그다음에 뭐 한간 소문에는 뭐 치매 증상이 네, 있다. 잘 네, 못 알아듣고 행설수설 너무 많이 한다. 네, 기억 못 한다. 이런 게 있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한간에서는 조 바이든 후보가 네. 얼마나 이 체력, 음, 그다음에 이 지구력, 네, 집중력, 이런 기동성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좀 봐야 되겠다 하는데 그런 데 있어서는 크게 실족하지 않고 무난하게 내보였다. 그런 네.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전반적으로요, 이번에 CNN 여론조사 같은 걸 보면, 뭐 65%, 68%, 60% 이상을 조 바이든이 잘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뭐 23%, 5% 정도로 잘했다고 하는 사람이 적었어요. 그런데 똑같이 지난 2016년 대선에서도 이 그 힐러리 클린턴하고도 이런 같은 양상의 퍼센티지 여론조사가 나왔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겼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번 1차 토론회에 대한 여론조사 평가가 실제 당락하고 그렇게 큰 연관성이 없다라고 봐도 되는 건가요? 그렇죠. 제가 보기에도 네, 이 토론회가 이번 선거 판세에 네, 영향을 주는 부분은 전혀 없을 것 같아요. 아, 설명드렸던 이유도 있고, 네, 그다음에는 이미 네, 역대 어느 선거에 비해서도 네, 너무나 정파적으로 갈라져 있고, 네, 그리고 이 팬데믹 상황이라는 네, 엄혹한 상황이기 때문에 네, 대통령의 리더십이 뭐라는 거를 일반 상식적인 시민들, 특히 네, 후보 토론회를 보는 사람들은 네, 이미 다 봤기 때문에 이미 마음의 결정을 했고, 또 한 가지는 그 이번 그 선거만큼 유동층이 있잖아요. 네, 후보 토론회가 판세에 영향을 줄 스페이스는 아직 여길 찍을까 저길 찍을까 정하지 못한 사람들한테 네, 영향을 주는데, 네, 역대 선거 중에 그런 유동층, 아직 그 부동층이죠. 네. 아직 결정을 하지 않은 유권자가 제일 적은 때라고 그 평가를 하거든요. 그렇, 10% 내야 되지 않나요? 그, 10%? 그거보다 그렇죠. 좀, 예. 네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네, 이 토론회는, 다만 토론회는 네, 트럼프를 다시 그런 사람이라는 걸 확인하고, 네, 거기에 대한 조 바이든은 이럴 거다라고 생각했던 거,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결론적으로 전문가들이 말하는 것 같으면 어떻게 얘기를 하나 하면은, 아, 지금 한 달 전 네, 지지율 상황을 놓고 볼 때는 선거를 하면은 네, 바이든이 이기는 거고, 그거에 대해서 트럼프는 승복하지 않을 거고, 네, 그래서 뭔가 다른 방식으로 선거의 결론이 날 네, 거다라고 하는 게 많은 전문가들의 토론회를 본 네. 평가입니다. 네. 이번에 서로 이제 상대편 공격을 할 때 트럼프 대통령이 공격받은 내용은 주로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에 대한 대응에 대한 그 부진, 그 책임론, 그다음에 그 탈세 의혹, 뭐 한국 언론에서 재미있게 이름을 붙이더라고요. 쥐꼬리 납세 이렇게 얘기하던데 그런 부분에 공격을 했을 경우에 트럼프 대통령의 그 대처 방식, 이게 사람들한테 설득력이나 납득이 갈 수 있는 방식이었을까요? 그렇다고 보여지지 않죠. 왜냐하면은 사실 뉴욕타임즈가 네, 토론회를 이틀 남겨두고 네, 특종을 한 거예요. 지난 한 2년 동안 네, 기획 취재를 한 트럼프의 납세 보고서를 아주 네, 속속들이 이 폭로를 했잖아요. 네, 사실 예전 같으면은 미국에서 제일 엄격한 게 세금이 IRS입니다. 근데 그렇죠. 어떻게, 뭐 저는 비교 안 하고 소득세를 내지를 않았어요. 네, 네, 아무리 자기는 뭐 비즈니스 손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렇다 하지만은 네, 이 텍스 코드를 얼마나 잘 요리조리 활용을 했는지, 저렇게 부자라고 소문난 사람이 세금을 안 낸 거. 네, 미국에서 국가에 대한 충성심의 증명을 하는 거는 납세 실적을 갖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뉴욕타임즈가 조 바이든 후보야, 이거를 좀 써먹어라 하면서 갖고 있다가 토론회 직전에 선거 한 달 놔두고 터졌죠. 이게 굉장히 큰 그 폭탄이죠, 사실. 네, 트럼프가 아닌 후보라고 말할 것 같으면. 그런데 지금까지 트럼프 후보는 어땠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말하는 거가 진실이 아닌 거가 큰 문제가 안 돼요. 네, 막 불려서 얘기하는 거가 큰 문제가 안 될 정도로 트럼프에 대한 기대치는 그냥 그렇게 판을 만들어 버리고 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 정상적으로 선거판을 보는 사람들이 이거 이해를 잘 못하죠. 네, 그러니까 토론회를 할 때에는 트럼프는 40점만 되면은 성공이고, 바이든은 적어도 80점이 돼야 성공이, 커트라인이 다른 겁니다. 이게 네, 지금 두 후보의 비교 기준이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네, 참 알듯말듯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네. 많은 전문가들이 이제 15일 날 2차 토론회 있죠. 7일 네. 날인가 이제 부통령 토론회 있고 네. 이런 토론회들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전문가들이 많죠. 네. 더구나 대통령 후보 토론회 위원회에서는 네. 첫 번째 경험을 보고서 아,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네. 그냥 질문을 주고서 대답하는 사람한테만 마이크를 켜고 다른 거 끌까? 뭐 지금 국리를 많이 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었잖아요. 네. 네, 그래서 참 지금 참 이상한 이 선거고 네. 참 이 후보 토론회도 참 이상한 토론회죠. 트럼프 대통령의 본인의 원래 캐릭터는 꿋꿋이 잘 끌고 갔고 어떤 면에서는요. 저는 어떤 걸 느꼈냐면요. 그러니까 그 코로나 사태 대응 방식에 대해서 막 공격을 당할 때 끝까지 막 당당하게 잘 잘했다고 하면서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지키고 마스크 쓰고 우리 다 하는데 완전 셧다운 해갖고 우리 경제 다 망치고 이 사람들 다 망하게 할 거냐 이렇게 막 확신해갖고 이야기하는데 가만히 있다 보니까 맞는 얘기 같기도 하다. 또는 그거에 이해관계가 있는 실질적인 그 상공인들은 어디 속 시원하다라고 느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느낌이 들던데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 처음부터 트럼프가 코비드 상황을 대처하는 방식이 그랬었기 때문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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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랬었기 때문에 그게 정말 그런 영향을 줄지 안 줄지 올바른 대처가 어떨지 몰라도 네, 현직 대통령이 그렇게 해왔고 그렇게 지금도 주장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네, 그렇게 들리는 부분도 있고 네, 그 다음에 이 코로나 상황이라는 거에 의해서 네, 어떻게 영향을 받는가라는 거에 따라서 듣는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다고 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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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그런데 나라의 지도자라는 지도력이라는 거, 리더십에 있어서는 네, 이 상황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어떻게 보여야 되는 게 있죠. 네, 네, 이제 대통령감이다. 대통령이다라는 기준을 놓고 봐야 되는데 네, 그렇게 보여지지 않는 거에 대한 평가가 이번 토론회에 대한 평가죠. 처음 토론회 시작할 때에 트럼프가 당황했어요. 어떤 얘기를 초반에 했나 하면은 당신은 그조 바이든은 진짜 당신이 대통령 후보 맞냐고서 얼굴보다 더 큰 마스크를 얼굴에 쓰고 그리고서 잘 나오지도 못하고서 네, 보이지도 못하고 그렇지만 나도 마스크 있다 나도 쓴다 그러면서 자기 안주머니에 있던 마스크를 꺼내서 보여주면서 네, 이게 상식선에서 정상적인 토론이라고 보여주기 힘든 거죠. 예를 들어서 그렇다라는 거죠. 네, 네, 그런데 사실은 어제 오늘 막 나오는 네, 미디어의 토론회를 보고서 아 트럼프가 계산된 측면에서 토론회 한 것도 있구나. 네, 트럼프 대통령이 토론회에서 내놓은 얘기 중에 메시지가 세 개가 있어요. 네, 하나는 뭐냐 하면은 자기를 이미 지지하고 자기라 그러면 거의 미칠 정도로 따라하는 광팬들이 있어요. 네, 이 백인 우월주의자들이 이런 우월주의자들한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 크리스 월레스가 물어봤어요. 백인 우월자들이 거의 범죄에 가까운 이런 그 인종주의자들에 관해서 대통령하고 관계가 없는 거를 분명하게 얘기할 수 있겠는가? 네, 그게 범죄라는 거를 얘기할 수 있겠는가? 인종주의가 나서 대도시에서 나온 걸 보면은 더 참혹하게 사람이 죽고 이 방화범이나 총격을 가하는 범인들 보면은 우파에 있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게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범죄라고 얘기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네, 근데 그거에 대한 답을 안 했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인종주의자들 특히 좌파에서 하는 거가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게 나온다라는 기존에 얘기하던 걸 그대로 했죠. 네, 2017년 취임하자마자 버지니아 샬롯스빌에서 나온 인종폭동에 대응했던 것과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그건 뭐냐면 자기를 지지하는 그런 인종주의자들 그룹들에게 주는 메시지였었어요. 네, 나는 그때에 가졌던 입장을 그대로 갖고 있다라는 거를 메시지를 주지요. 네, 두 네, 번째는 무슨 메시지가 있냐면 나를 따르는 여러분들 나는 이번 선거 인정 안 할 거다. 불복이다. 그걸 확정적으로 얘기했습니다. 그 네, 얘기를 물어보는 거에 대해서 늘 그렇게 했죠. 그 선거 부정 얘기하고 이미 뭐 펜실베니아 어느 그 강가에 이 네, 부정 그 투표 용지가 뭉태기로 발견되고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이 부정 우편 투표 인정할 수 없다.
아, 당일날 선거 결과가 아니면 나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얘기를 두 번째 그거를 자기 지지층들한테 보냈죠. 세 네. 번째는 무슨 얘기를 했나 하면은 크리스 월라스가 프라우드 보이스라는 아주 극우 범죄에 가까운 집단이 지금 선거판에 끼어들어서 이런 걸 작단하려고 그러는 첩보를 알고 크리스 월라스가 그걸 노골적으로 물어봤어요. 네. 프라우드 보이스라는 걸 물어봤잖아요. 음,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그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했나 하면은 뭐라고 얘기했나 하면은 준비해서 대기해라. 어, 스탠드 바이 하라고서 거기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네. 뭐냐면 그 스탠드 백 네. 물러나서 대기해라라는 발언을 한 게 왜 그런 얘기를 했을까라는 거에 대한 분석 기사가 어제 오늘 매체에 많이 났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얘기가 나오자마자 재미있는 건 뭐냐 하면은 네. 그 프라우드 보이스라는 그 극우 집단 네. 전국에 한 5천 명 이상 회원이 있고 각 주말에 분산돼서 선거 운동을 하는 그런 그 우파 집단들의 회장이 네. 마이애미에 있는 티셔츠 자기네 공장에다가 네. 10만 장의 티셔츠 글자를 어떻게 했느냐. 스탠드 백, 스탠드 바이라고 써라. 이거를 어, 보냈다라는 게 네. 지금 신문에 이게 매체에 막 나와요. 그러니까 그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 방식의 네. 워딩을 가지고 토론에 임해가지고 세 가지 이슈를 보냈구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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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런 게 지금 나오는 거 보니까 일반적으로 관례대로 우리가 보려고 했던 토론회가 아니었고 네. 나는 이 토론회 가서 토론 안 할 거야. 네. 이러이런 메시지를 볼 거야. 네. 보낼 거야. 이런 생각이 나와가지고 그런 세 가지 메시지가 골격이다라는 이런 분석 기사가 많이 나오는 걸 보고 네. 앞으로 30일 동안 트럼프 캠페인의 비선 캠프에서는 네. 인종주의라는 이런 내용을 가지고서 네. 계속해서 선거 운동을 해나가겠구나. 특히 플로리다, 펜실베니아, 네. 미시간, 네. 위스콘신, 노스캐롤라이나, 애리조나 여기에서는 이런 비선 캠페인을 이렇게 하겠구나. 네. 네. 왜냐하면요. 네. 지금 지지율이 네. 그 6개, 7개 주의 경합주에서 요거를 트럼프 대통령이 다 이겨야만 지금 이기는데 네. 4년 전에 그런 때에 그걸 다 이겼어요. 네. 그런데 요 위스콘신, 미시간하고 펜실베니아에서 네. 지지율이 더 올라가지를 않고 지금 굉장히 초조한 거죠. 음. 더 강력한 캠페인을 할 거다.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그 두 번째 메시지는요, 우리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선거에서 아주 그 불리한 상황이 되거나 졌을 경우에 두 번째 메시지를 이용해서 그 판세를 뒤집거나 승복하지 않을 수 있는 물밑 작업을 한 셈일 수도 있겠다.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이런 얘기 있잖아요. 가랑비에 옷 젖는다는 얘기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진짜 옷이 젖었더라고. 흠뻑 젖었더라고요. 처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나와서 네, 나는 우편 투표 내가 불리하기 때문에 이거 받아들일 수 없어. 그리고 너무 선거 시스템이 허술하기 때문에 부정의 소지가 많아. 네, 그래서 나는 승복하지 않을 거야라는 걸 툭 던졌을 때 많은 사람들은 막말을 하는 대통령이 그냥 한마디 했겠구나. 이런 반응이었어요. 네, 기회 있을 때마다 불복의 얘기를 계속 해왔는데 지금은 뭡니까? 선거 한 달 앞두고 네, 미국의 대통령 선거판에 가장 중요한 중심 주제가 네. 불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그렇잖아요. 막 이거를 어떻게 할까? 만일에 대통령이 이거를 현직이 불복해서 네, 이거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바이든이 이겼는데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할 건가? 하원으로 갈 건가? 법원으로 갈 건가? 네. 이게 선거판의 메인 이슈가 돼버렸습니다. 정말 가랑비에 옷이 젖었어도 흠뻑 젖었구나. 네. 이렇게 보여져요. 11월에 만약에 바이든이 이긴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할 말이 있겠는데, 거봐, 내가 이거 부정의 가능성이 있다고 봐서 얘기했잖아, 라고 하면서 혼란한 상황을 겪게 될 가능성이 높네요. 이제 네, 보세요. 제가 아주 간단하게 네, 시나리오 1이 뭐냐면 음, 11월 3일 선거 당일날 결과에서 선거의 결론이 안 납니다. 네, 팬데믹 상황에서 너무나 많은 주에서 네, 우편 투표를 시행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지금 9개 주 이상에서는 네, 등록된 유권자들한테 우편으로 투표용지를 이미 발송이 됐어요. 네, 그저께인가 뉴욕에서 사건이 났잖아요. 잘못 발송된 투표용지가 10만 개가 발견이 된 거야. 네, 잘못 발송된 거. 네, 이런 복잡한 상황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럴 게 뻔하죠. 어, 그러니까 11월 3일 일은 선거 개표가 네. 절반도 개표가 안 되죠. 우편으로 너무 많이 했으니까. 그렇죠. 우편으로 투표한 거는 네. 선거 당일날 지나서 일주일 이상 지나야 네. 어느 주는 네. 11월 3일 투표날 우체국 소인이 찍힌 거. 그거는 며칠 지나야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일날 하고 네. 최종 집계하는 거하고는 결과가 너무 다른 거죠. 네. 트럼프 대통령은 네. 당일날 결과가 아닌 거를 인정할 수 없다가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시나리오는 당일날 지나는 거 보고서 여기에 대통령이 불복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될 건가? 네. 예를 들어 가지고 선거의 관리는 주별로 하잖아요. 주지사가 권한이 있잖아요. 네. 경합주가 중요한데 경합주 6개 주 중에서는요. 민주당 주지사가 많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민주당 주지사인 주들이 주의회는 공화당이 다수당이에요. 그럼 어, 주에서 또 싸우는 거야. 음, 이런 시나리오가 복잡하게 너무 많아요. 여기에 대비하려면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오바마 대통령은 지금서부터 조 바이든 선거운동을 하면서 여러분 당일날 투표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웬만하면 우편 투표하지 말고 11월 3일 선거소에 나가서 하는 게 압도적으로 그날 이기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예. 네. 왜 그런가 하면 미국의 법은, 미국의 헌법은 네. 평화적인 권력 이양을 전제로 해서 만들어졌다. 대통령 권한으로 불복하겠다 하면 이거를 통제할 법이 없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지난 18일 긴스버그 대법관 돌아가시자마자 네. 미네소타에 있던 트럼프가 뭐라 그랬습니까? 나 이거 빨리 법관 임명해야 되겠다. 너무 후재예요. 그리고 한 3일 지난 다음에 다시 물어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네. 이번 선거는 법원에서 결정 날지 모르니까 네. 한석이 비어진 저 대법관 9명을 채우는 게 나한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네. 내가 지명을 하는 사람을 빨리 의회에서 처리해 주길 바란다. 네. 그래서 너무나 빨리 그 발의 법관을 네. 대법관으로 지명을 했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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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러니까 이 전체 상황을 볼 때에는 네. 이번 선거는 이렇게 대혼란이 올 거가 예상이 된다. 이렇게 저는 설명을 그 드립니다. 미국 선거를 보면서 경선이든 대선이든 그 진 후보가 빨리 자신의 패배를 인정하는 그런 이렇게 그 어나운스먼 하는 거 되게 멋있게 봤거든요. 근데 이번 선거는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높겠네요. 아주 대혼란이 그렇게 오겠네요. 예. 네, 그렇게 예. 멋있어야만 결과가 발표가 됐어요. 이 예. 사람이 졌다 그럴 때 결정이 됐는데 예. 지금은 질 게 뻔한 지금 지지율로 보면은 예. 바이든이 이깁니다. 네. 네, 왜냐하면 4년 전에 네. 4년 전에도 힐러리가 지지율이 앞섰고 네. 트럼프가 좀 뒤졌었어요. 네. 그래서 다 힐러리가 될 줄 알았잖아요. 네. 특히 경합주에서는 박빙이었지만은 네. 힐러리가 다 앞섰었거든요. 네. 한 10개 주. 네. 오하이오, 그다음에 그 인디애나, 아이오와 오하이오 여기를 다 합쳐가지고. 네. 네. 그런데 결론이 그런 경합주에서 네. 트럼프가 1% 내외로 이겨가지고 이겼거든요. 네. 그때는 왜 트럼프가 거기서 이겼나 하면은 네. 이게 아주 중요한 관전 포인트입니다. 왜 네. 이겼나 하면은 그때의 그런 경합주에서 힐러리를 지지하는 게 아니라 민주당을 지지하는 백인 저소득층 노동자들이 네. 힐러리가 싫어가지고 투표를 안 했어요. 음. 버니 샌더스를 지지했다가 버니 샌더스가 후보가 안 되니까. 네. 그리고 그러니까 민주당 유권자들이 투표를 안 하고 또 샤이 트럼프, 네. 숨겨져 있던 트럼프 지지자들이 딱 나오니까 한 어. 10개의 경합주에서 트럼프가 아슬아슬하게 다 이겨가지고 대통령이 됐어요. 네네. 그때 힐러리는 45%, 46% 지지율을 받으면서 네. 약간 앞섰어요. 네. 이건 뭐냐 하면은 힐러리 후보는 비호감도가 높았어요. 네. 지지율은 앞섰지만 싫어하는 후보가 민주당에서도 많았어요. 맞아요. 싫어하는 사람들. 그런데 지금 조 바이든은 비슷하지만은 좋은 아저씨 같은 인상 때문에 음. 호감도가 높아요. 그래서 네. 지금 조 네. 바이든 후보의 지지율은 네. 50% 이상을 좀 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자들이 투표를 안 하는 현상은 없을 거다라고 전망을 해볼 때에 네. 그렇게 전망하니까 트럼프 캠프에서는 너무 초조했습니다. 네. 네, 그래서 네. 우편 투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더 강력하게 얘기하는 거죠. 사실 그 중요한 거는 스윙 스테이트이잖아요.
그 지금 그렇죠. 스윙 스테이트의 판도는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게 전당대회 끝나고서 한 달 정도에 이 스윙 스테이트에서 열심히 트럼프가 다니면서 해가지고 네. 그 지지율 한 7, 8% 스윙 스테이트지만 네. 바이든이 스윙 스테이트에서는 7, 8% 앞섰어요. 네네. 음. 그런데 이거를 전당대회 끝난 다음에 법과 질서라는 네. 저 질서, 시위대들을 네. 우리가 제압을 해야 된다라는 이 나라를 지키겠다라는 이런 전략을 가지고 열심히 했는데 네. 쭉 올라와서 한 3, 4%를 올려왔는데 그 네. 다음에 한 2주 동안 이게 좁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한 달 아. 남았는데. 네. 초조했죠. 네네. 이걸 볼 때에 전문가들은 경합주에 샤이 트럼프가 있는 거 예상하기 어렵구나.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는 뭐냐 하면 지금 네. 코로나 상황이 그 경합주에서 아주 심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요건 좀 불리하죠. 네. 그런데 뭐가 터졌습니까? 트럼프한테는 호재가 터졌어요. 긴스버그 네. 대법관께서 18일 날 돌아가신 거예요. 음. 그 자리는 뭐냐 하면은 대법관 9명 중에 가장 진보적인 자리잖아요. 진보적인 대법관이 돌아가셨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은 보수적인 정권이고 보수당인 공화당이 상원 다수당이에요. 네. 네. 그러니까 이 가장 진보적인 자리를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메꾸면은 네. 이게 보수 자리로 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국에 있는 공화당 지지자들, 네. 보수주의 유권자들이 네. 트럼프한테 막 의견을 냈어요. 빨리 임명하라고. 네네. 한 4년 전에는 저 오바마 대통령 때는 선거를 10개월 앞뒀는데도 네. 불구하고서 네. 여론이 임명하지 마라. 차기 대통령이 임명해야 된다. 그렇죠. 그래 놓고서 네. 말을 뒤집는 겁니다. 공화당에서. 네. 그건 왜냐하면 선거 때문에. 네. 상원 법사위원장이 사우스캐롤라이나의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이에요. 네. 그분이 그때 뭐라 그랬습니까? 다음번에 내가 불리해도 나한테 그 얘기를 해라. 근데 차기가 임명해야 된다. 이러면서 했던 분이 지금 자기 코가 석자. 자기 주에 네. 지지자들 때문에 하겠다. 빨리 임명해줘라. 지명해줘라.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이 호재가 터졌어요. 그러니까 어.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의 결판은 대법원에서 낼 거다. 네. 대법관들이. 그래서 나는 그러니까요. 저 9명을 채울 거다. 네. 그래서 이게 지금 그 강행한 겁니다. 미국도 허술한 게요. 오바마 대통령 당시에는 대선이 있는 해에는 마지막 지금 임기 얼마 안 남은 대통령이 대법관 임명하는 거 반대한다 그래서 결국 못했잖아요. 근데 지금 한 그렇죠. 달도 안 남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대법관을 임명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로 가고 있단 말이죠. 이게 무슨 어떤 법적으로 규제나 룰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이 아니고 그거는 네. 상식선에서의 비교적 아, 상식을 바탕으로 한 판단이죠. 네. 그때 받아들인 거는 네. 그렇구나. 그리고 네. 상원 다수당이 그걸 안 해준다고 네. 그러니까 네. 그래서 지명은 했는데 받아주지 않는다 해가지고 네. 그 인준을 못한 거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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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지금은 더군다나 네. 선거를 한 달 정도 앞두고 한다라는 건 네. 더욱더 상식에 위배되고 또 한 그렇죠. 가지는 네. 대법관은 대통령이라는 지위 네. 선위로 인정이 되어 왔어요. 미국에서는 대법관 9명은. 네. 그렇기 때문에 하늘 아래 대법관 이런 얘기가 있어요. 종신제도. 그러니까 이거는 네. 어느 대통령이고 어떤 상식을 갖고 생각을 했냐면 네. 균형을 갖추어야 된다. 네. 보수와 진보가 어느 정도 균형을 갖춰야 되니까 네. 지금까지는 긴스버그 대법관 살아계실 때는 5대 4, 5가 보수고 그렇죠. 4가 진보였었어요. 네. 네. 그러면 이번엔 보수주의 대통령이 임명을 하더라도 네. 이분이 지식이 있고 교양이 있는 분이면은 네. 자기가 보수라 그래도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나라의 안정을 위해서 네. 진보 판사를 임명하는 게 상식이죠.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그거를 네. 기대하기가 어렵죠, 지금. 여태까지 아슬아슬하게도 9명의 대법관 중에서 진보와 보수가 비슷한 비율로 계속 왔어요. 뭐 그 5, 4 균형이죠. 이렇게. 네. 그런데 이게 확 꺾여버리면 어떤 사안에 대해서도 가장 그냥 보수 쪽으로 다 넘어갈 수밖에 없는 사안이 되면 이 균형이 안 맞잖아요. 그 이번 지금 대선 6대3이 확정적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대선에서도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결과 외에 불구속을 안 한다면 이게 대법원으로 갔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하여튼 트럼프 대통령은 운은 좋습니다. 정말 운이 좋아요. 두 네. 가지가 있어요. 네. 이제
불복을 하게 되면은 한 네. 가지 하원에서 결정을 합니다. 근데 네. 법적으로 그런 게 있는데 네. 법적으로 그럴 때는 11월 3일 선거가 끝나잖아요. 그럼 네. 각 주에서 이긴 당이 네. 자기 당의 대통령 선거인단을 보내요. 네. 그게 12월 14일 날 모여가지고서 네. 하원 그걸 결정을 하거든요. 네. 근데 그 결정 거기서 네. 만약에 동수면은 네. 대통령 선거인단의 양 후보가 네. 동대동이면 네. 지지 숫자가 같으면은 그 네.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요건 법적으로 있어요. 어떻게 하나 하면은 그 다음 회기 시작한 하원에서 네. 각 주를 대표하는 연방 하원 50명이 모여서 결정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럼 어떻게 되나 하면 이런 게 있잖아요. 캘리포니아는 민주당 연방 하원은 네. 민주당이 훨씬 많죠. 그러니까 네. 민주당을 대표하는 네. 의원이 올 거 아니에요. 네. 그다음에 어디 엘라베마 같은 데는 연방 하원 중에서 공화당 숫자가 많으니까 공화당이 올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은 어떤 경우나 하면은 연방 하원의 숫자가 네. 민주당이 다수당이지만은 네. 다수당인 네. 주에서 어느 당이 더 연방 하원이 많냐를 따지면은 지금 연방 하원은 다수당이 민주당이지만 민주당이 많지만은 주 네. 숫자로다가는 공화당이 많아요. 네. 요거를 트럼프 대통령이 계산해 보니까 그리고 11월 3일 선거 결과로 연방 하원의 숫자를 네. 계산해 보니까 네. 주파나를 두들겨 보니까 네. 공화당이 많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아 하원에서 할 수도 있다. 하원 선거 잘해야 된다. 이 얘기를 언급했어요. 아. 이건 법적으로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네. 낸시 펠로시 의장도 하원에서 할지도 모른다. 네. 이거에 대비해야 되겠다. 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지난주에. 네. 거기에 논란이 많고 거기서도 잘 안 되면은 네. 그다음에 여론이 어떻게 됩니까? 네. 아, 하늘 아래 네. 대통령 위에 네. 인정받아서 있었던 네. 대법관들이 모여서 이거를 네. 결정을 한다. 대법관들 의견을 모아서 한다. 네. 2000년도 플로리다가 그랬잖아요. 플로리다는 주였으니까 그렇죠. 플로리다 주에 나가 있는 연방 법원, 대법원, 지방 연방 법원에서 다시 쉬는 거가 혼란을 가져오니까 쉬지 말고 지금 아들 부시 대통령이 이긴 대로 그대로 해. 네. 그래가지고 엘고가 억울하게 승복을 한 겁니다.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은 플로리다가 아니고 전체니까 네. 연방 대법관 9명이 논의를 하게 되죠. 트럼프가 이 얘기를 한 겁니다. 네. 좀 복잡하지만 조금만 신경 쓰면은 네. 30일 선거 네. 그리고 불복을 하면 어떻게 될 거라는 네. 이런 거를 전망해 볼 수 있죠. 네. 네. 긴스버그 대법관님이 네. 나의 자리를 채우는 법관 임명은 네. 선거에서 이번 선거에서 이기는 대통령이었으면 좋겠다. 새로운 다음 대통령이 지명되기를 바란다. 이 네. 말씀을 하셨어요. 예, 그래서 그걸 그분을 보여드리고. 존경하던 하는 네. 가까운 분들이 너무 안타까운 거는 네. 그래도 그 자기 자리를 지키려고 네. 암투병이었잖아요. 네. 경희실에서 전화기를 손으로 잡고 있었잖아요. 대법관 안에서 무슨 논의가 있으면 의견을 내려고 목소리도 못 내는데 마지막 임종할 때 그렇게 힘든데도 전화기를 잡고 있게끔 만들었던 거에서 우리가 너무 미안합니다. 대법관님. 얼마나 울었어요. 그 AOC가 코르테즈 의원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게 바로 그거였었습니다. 네. 균형. 네. 자기 자리 지키는 게 나라의 안정과 네. 이 흐름을 갖다가 평화스럽게 만드는데 얼마나 중요한 줄 너무 잘 아셨기 때문에 그런 네. 말씀을 하신 거죠. 네. 자, 끝으로 제가 좀 무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누가 될까요? 이번에 누가 어, 가능성이 이렇게 바꾸죠. 누가 가능성이 더 높다고 생각하십니까? 선거로 되는 거는 네. 조 바이든이 되는 거고, 네. 네, 그리고 현직 대통령이 이렇게 혼란스러운 투표 과정을 인정하지 않아서 불복을 한다 그러면은 네. 지금 법적인 어떠한 이런 구조로 볼 때에는 네. 현직 대통령을 끌어내릴 방법은 없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전망하냐면 저는 이런 의견도 냈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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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쩌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4년 더 대통령직에 있을 가능성도 있다. 어, 그러니까 그렇게 의견을 내니까 그거를 제가 전문가라고서 보는 기자들이 그걸 취재해가지고 한국 뉴스에는 네. 김동석 대표는 네. 트럼프 대통령이 4년 더 집권한다라고 의견을 냈다 해가지고서 제가 막 트럼프 지지자, 뭐 바이든 지지자 이렇게
생각되어지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좀 어려움도 있었는데요. 네. 지금 상황 볼 때는 대단한 혼란기다. 네. 그래서 지금 미국의 지금 이 상황이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네. 바이든이 이기고 트럼프가 불복한다. 이런 네. 말씀을 드립니다. 네. 하여튼 이번 대선 대혼란과 또 재미도 있겠네요. 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